고급기든 중급기든 다 내 거야. 아니 자막이 왜 이래? 다 내 거야.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최근 새로운 전자기기가 출시하지 않은 가운데 삼성이 플래그십이 아닌 중가형 스마트폰을 출시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 새롭게 출시한 모델 삼성의 갤럭시 A42 5G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5G, LG에서 싱큐를 고집하는 것처럼 삼성은 요즘에 계속 5G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가는 449,000원이지만 할인을 20% 해줘서 36만원에 구입했어요. 제품은 뜯어봐야 알겠지만 가격은 되게 괜찮죠. 언박싱, 새로운 제품을 뜯을 때는 늘 즐겁죠. 게다가 얘는 신제품이니까요. 하지만 신제품이 아닙니다. 뭔 소리야? 작년 10월에 대만인가? 글로벌 출시를 했고 이제서야 한국에 정식 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얘는 갤럭시 A41, 이전에 출시된 A41의 후속작인 것이죠. 삼성 중가형 폰들의 박스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플래그십들은 이제 더 얇아지면서 세련된 느낌을 주지만 작년에 출시된 모델과 크게 달라진 부분도 없고 좀 박스에 뭐 들어있잖아요. 유심핀. 얘도 이제 케이스는 주지 않습니다. 갤럭시 A 요러한 감성은 또 LG폰 뜯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요. 게다가 얘는 딱 물방울 노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첫 인상은 삼성폰인데 LG폰의 향기가 난다. 이거 오 뒤에가 굉장히 강렬한데요. 이거 봐요. 엄청 반짝반짝하지 않아요? 뭔데 이거 클럽에서 이렇게 막 빛 반사되는 거 슝슝슝슝 이런 거 해야 돼. 타입C 케이블은 기본으로 주고 이어폰은 역시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래그십에서는 주지 않는 충전기는 기본 구성품이에요. 구성품만은 플래그십보다 낫다. 자,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죠. 언박싱을 하면서 느꼈지만 후면의 디자인이 엄청 강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셀로판지를 덧대놓은 것 같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디자인은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에 프리즘의 효과가 나면서 무지갯빛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전화를 할 때도 굉장히 인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이죠. 삼성은 중가형에서 새로운 디자인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거울처럼 지금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든 생각, 보통 이런 거는 학생들이 많이 쓸 수도 있는데 학생들에게는 사실 이제 외모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거울을 항상 들고 다니는 친구들, 그러한 친구들에게 핸드폰의 후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거울을 들고 다니지 말라고 이러한 프리즘 효과를 넣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진짜 엄청 반짝거려서 거울 대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프리즘 효과 때문에 여기 카툭티 거짓말이 아니라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색상 역시 여기에 프리즘 효과가 들어간 것처럼 프리즘 닷 블랙, 그레이, 화이트 세 가지로 출시했습니다. 사진으로 보기에는 그레이가 제일 별로였고 그나마 화이트가 이 정도의 반짝반짝거리지 않는 조금은 이제 더 나은 감성을 줄 것 같았지만 의외로 블랙도 인싸 감성을 좋아한다면 나쁘진 않는데요. 무게는 193g, 유심 슬롯은 왼쪽에 이렇게 찌르면 와우, 갤럭시 S21에도 없는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안드로이드에서 당연한 건데 플래그십에서는 뺐다가 중가형에 넣어주니까 참나. 상단에는 마이크, 오른쪽에는 볼륨 업다운과 잠금, 하단에 3.5mm 헤드폰, USB 타입C, 마이크 스피커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S21 디자인이 진짜 잘 뽑았다. 얘가 플라스틱을 사용했는데 직접 두들기고 만져보는 게 아니라면 유리의 느낌이 나도록 좀 호불호가 심하긴 하지만 점점 플라스틱 장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 녹화 기능이 없는데요. 더 많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기능적으로 좀 많이 제한을 해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화면 녹화가 없지? 디스플레이는 6.6인치의 HD 플러스 슈퍼 AMOLED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물방울 노치를 탑재했죠. 그래서 A41을 봤을 때 첫인상은 LG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좀 아쉬운 게 HD급의 해상도를 탑재했다는 점이죠. 심지어 작년에 출시한 A31은 FHD 플러스, A42는 HD 플러스. 갤럭시 S21을 보는 것처럼 해상도가 오히려 더 너프 먹었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대 아래급보다 해상도가 더 좋아지지 않은 것이죠. 심지어 곧 새로 나올 더 저가형인 A32 4G에서는 FHD 플러스와 90Hz를 탑재했고 얘는 그것보다도 더 상위 기종인데 HD에 60Hz를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디스플레이 품질이 그렇게 막 엄청 구리진 않았어요. 물론 뉴스나 글씨가 많은 것을 보면 약간은 자글자글하긴 하지만 품질 자체는 뭐 그냥 이 정도 가격대 정도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풀 HD면
훨씬 더 좋죠. 사실 저는 이것을 보고 조금 구입하기에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 품질을 이야기할 때도 해상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초기에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단어가 되어버린 것처럼 높은 해상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째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크게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는 있지만 글자가 많은 것을 보면 좀 자글자글함, 그게 선명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은 확실히 있네요. 물론 얘가 한국에서 많이 팔리지 않을 모델, 다른 나라에서 글로벌 출시를 한 것처럼 그 나라에서는 해상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해상도가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이 가격에서 스크린 지문 인식이면 꽤 괜찮지 않나요? 물론 초음파식이 아닌 광학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최신 기술을 넣어줬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손에 땀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광학식보다는 초음파식을 더 선호해요. 그리고 얘는 스크린이 꽤 크기가 있기 때문에 지문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정도가 편한 포인트이지만 하단에 지문 인식이 있다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쪽을 보면 얘는 쿼드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특이하게 예전에 이제 많이 넣어줬던 접사 카메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접사 카메라를 이제 외부에서 촬영을 할 때 빛이 많은 주광이나 이렇게 이제 가로로 1대1로 찍을 때는 꽤 괜찮지만 바닥에 있는 것을 찍을 때는 접사 카메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지금 요 핸드폰의 그림자 때문에 이제 화질이 좋게 나오지 않거든요. 망원 카메라의 화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접사 카메라 대용으로 쓸 수 있다. 지금은 이제 그림자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이때는 확대를 하면 망원 카메라의 화질이 좋으면 이렇게 줌을 당겨서 접사 대용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얘는 따로 뭐 OIS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망원 카메라로 찍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서 카메라에 OIS를 원하는 거는 조금 무리이긴 하죠. 물론 넣어주면 더 좋지만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쓰게 될 카메라는 메인 4800만인데 요 정도 중가형에서 4800만 요거는 꽤 괜찮다. 여기서도 요것을 누르면 완전히 4800만으로 따로 이제 압축을 하지 않고 4800만으로 그대로 찍을 수 있는 모드도 있습니다. 뭐 셀카 같은 경우에도 꽤 잘 나오는데? 지금 조명이 좋아서 그런지 전면 카메라 화질도 꽤 괜찮습니다. 와, 요즘 중가형 카메라 꽤 많이 좋아졌네? 나머지 스펙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750G 프로세서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중가형인데 이 정도면은 꽤 괜찮아요. 실제로 제가 지금 간단히 사용했을 때도 따로 버벅임이 느껴지지도 않고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프로세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출시된 퀄컴 스냅드래곤 855와 비슷한 정도랄까. 그래서 프로세서가 꽤 괜찮기 때문에 의외로 메인폰이 아닌 세컨으로 구입해서 게임 자사를 돌리기에 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4GB의 램과 128GB의 스토리지를 탑재했지만 외장 메모리를 지원한다는 것, 그리고 5000mAh의 배터리, 삼성 페이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봤던 것처럼 화면 녹화가 없잖아요. 삼성이 뭔가 모르게 기능을 좀 많이 제한했을 것 같은데 갤럭시 탭 S6 라이트의 느낌이 나는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언박싱만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봤을 때의 느낌을 보자면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느낌도 꽤 괜찮고 삼성에서 이제는 중가형이지만 플래그십과 비교했을 때 후면에 이제 소재 정도 차이, 그리고 전면에 베젤 정도 차이만 나지 나머지 이제 프레임과 고급스러움은 꽤 많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폰의 가장 안티라면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너무 구리다는 거예요. 곧 출시될 제품 이것보다 더 저렴한 갤럭시 A32는 풀 HD에 90Hz를 탑재했기 때문에 만약 그 제품이 크게 답답하지만 않다면 저는 오히려 얘보다는 그것을 선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다른 거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생각보다 나머지는 꽤 괜찮게 잘 만들었지만 쓰면 쓸수록 해상도가 너무 아쉬운 폰입니다. 아니 진짜 품질은 나름 괜찮거든요. 해상도가 너무 아쉬운데요. 모노 치고는 꽤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스피커 모듈은 오른쪽에 있는데 소리는 한 여기서부터 점점 이렇게 크게 들리는 것 같은, 근데 이제는 스테레오에 적응이 되어버리니까 모노는 쓸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시장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죠. 가격이 점점 높아질수록 플래그십으로 갈수록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좀 큰 폭으로 가격 차이가 나지만 이런 중가형 시장에서는 몇만원 차이로도 스펙이 확확 바뀌니까 의외로 꽤 재미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삼성페이도 주고 외장 메모리도 주고 다 줬는데 왜 해상도는 안 좋냐? 왜 초기에 구입했을 때 할인율이 컸는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개인적으로 갤럭시 A42는 한국에서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는 플래그십 위주로 잘 팔리고 중저가도 꽤 잘 팔리긴 하지만 이렇게 극저가의 제품들은 오히려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 인도나 이렇게 이제 좀 저가형 시장이 발달된 그러한 나라에 팔기 위해서 좀 만든 폰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이 원하는 해상도나 이런 건 아쉽지만 좀 가성비 위주의 폰을 만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2021년에 HD는 좀 너무했지. 이 색은 진짜 쥐기네 이거.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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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